1997년 12월 3일 정부 종합청사 19층. 당시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는 앞에 놓인 서류를 굳은 표정으로 보고 있었다. 위에 사인하는 거죠. 이름이. 잠시 후에 두 사람은 IMF에서 제시한 긴급 자금 지원 조건에 서명했다. 서명식이 끝난 후 부총리는 심통한 목소리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 여러분에게 진실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음 날 언론들은 사실상 나라가 IMF 통차에 들어갔다며 경제 신탁 통치의 날로 규정했다. 그로부터 3년 9개월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났다. IMF로부터 빌려온 돈을 모두 갚은 것이다. 5년 전 12월은 외환위기로 국가 부도를 걱정해야 했던 추운 겨울이었다. 그러나 위기 탈출을 위한 노력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외환위기 5년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97년 1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는 우리 정부와 IMF 협상단의 심야회의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다. 10월경부터 달러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최악의 상황, 그리고 외환위기의 경우, 정부는 극도의 보안 속에 IMF의 지원을 포함한 금융대책을 추진했다. 그런 장소입니다. 한국의 달러 유출 사태는 세계를 놀라게 했다. 국가 재정이나 통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던 다른 개발도상국가는 경제의 기초가 다르다는 게 국제 전문가들의 시각이었다. And we were surprised. We knew that Thailand was in trouble long before July 1997. We knew there were weaknesses in Indonesia. We knew that the Korean financial sector was not very strong and there were problems in it, but we did not realize the extent of the crisis, and I was surprised. 97년 11월 20일, 정부는 IMF에 긴급 자금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금융 외환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 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1월 23일, IMF 협상단 일진이 도착한 데 이어 사흘 뒤인 26일, 협상단장이 입국. 한국 경제 전반에 관한 본격적인 실사에 착수하는 한편 정부와의 협상이 시작됐다. 긴급자금으로 총 210억 달러를 지원하고 우선 연말까지 100억 달러를 지원하는 게 협상의 골자였다. IMF는 그 조건으로 금융, 기업, 노동 등 한국 경제 전반의 구조 조정을 요구했다. 중간 뭘 드려야 되니까 국민한테 말씀 몇 마디만. 아니 지금 완전 타결로. 완전 타결은 아직 아니고. 내가 총재 통화하지 못했습니다. IMF는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그동안 미국, 일본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금융, 기업, 노동 분야의 완전 개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한 정부로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협상을 시작한 지 열흘 만인 12월 3일 오전, 당시 총재였던 깡두 씨가 서울에 도착했다.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한행을 해줘요? 그러나 그는 곧바로 협상 장소로 가지 않았다. 서명 시간이 10시간이나 늦어졌다. 그 사이 깡두 씨는 당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에게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합의사항을 지키겠다는 각서를 받아낸 것이다. 조인식이 끝난 후 깡두 씨는 협상 결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은 채 미리 준비한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Thank you very much, Mr. Minister. Congratulations, Mr. Minister. I want also to tell them
my best wish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gram, as this is something I believe of the highest importance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economy and the well-being and the better living standards of the people of this country. 그리고 곧바로 일본으로 떠났다. 강규 씨가 떠난 후 합의 내용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30여) 년의 지속적인 고속 성장, OECD 가입으로 세계적 모범생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한국이 국가 부도의 위기로 내몰린 이유는 무엇인가?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먼저 국내에서 찾을 수 있다. 97년 1월 한보철강이 최종 부도 처리됐고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다. 96년부터 경기가 나빠지면서 대기업의 도산이 급증한 것이다. 과도한 차입에 의존해서 과잉, 중복 투자를 해온 대기업들의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게 원인이었다. 97년 한 해에만 한보, 산미, 진로 등 대기업들이 쓰러졌다. 한편 대외적인 원인으로 동남아시아 외환 위기가 지적된다. 97년 8월에는 태국이, 그리고 11월에는 인도네시아가 잇따라 외환 위기를 맞았다. 특히 국내의 경우 기아 사태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제금융의 신뢰가 떨어지고 외환 유출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단기 외채였다. 아시아 시장에 과도하게 들어와 있던 단기 외채가 동남아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 와중에 한국에 들어와 있던 단기 외채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90년대 들어 우후죽순처럼 생긴 종합금융사들은 단기 외채를 끌어오는 주요 창구였다. 달러가 빠져나가고 빚 독촉이 시작되면서 외환 부족 사태는 모든 은행으로 확산됐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용 등급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10월에서 11월까지 13단계나 떨어졌다. 은행들의 신용 등급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해외로부터는 차입을 할 수가 없고, 또 해외에서 만기돼서 도래하는 자금들은 만기가 계속 도래되고, 그러니까 은행들이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결국에는 해외에서 자금을 못 구하니까 결국은 국내에서 달러를 갖고 있는, 외화를 갖고 있는 한국은행에 긴급히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 3일 IMF와 합의하고 난 사흘 뒤 IMF와의 첫 지원금 52억 달러가 한국은행에 입금됐다. 그런데 당시 갚아야 할 외채는 1,200억 달러. 그중에 660억 달러가 단기 외채였다. Well, you were in a situation where you had lost almost all your reserves, and they were down to very low levels. I think when we were there,